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뭐 괜찮았습니다. 나스닥만 빠졌고요. 아니요, 유럽장이나 아시아장은 뭐 혼조세라고 봐야 될까요? 오르내리락 했다 봐야 될 것 같고, 아시아장은 좀 초반에는 좀 안 좋은 것 같더니 후반에는 그래도 좀 좋아지면서 끝났거든요. 지표, 뭐 고용지표 이런 것들 나왔는데, 요새 최근에 보면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올릴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주식시장을 좀 보면요, S&P 500 지수거든요. 우리가 수급선 기술적 분석 수급선을 60일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60일선 말고 저는 조금 파는 51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5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50일 평균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파란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게 MACD고 이게 RSI인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일단 강도가 좀 강한 편은 맞아요. 최근 연 이틀간 움직임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음봉을 만들었죠, 두 개 다. 그런데 흐름 자체는 아직 약한 편은 아닙니다. 이 기술적 분석으로 밑에 RSI나 이런 것들을 봐도 아직은 강도가 살아나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런데 유럽으로 넘어가면 유럽은 지금 스탁 50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도가 죽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주가는 50일 이평선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머리 두들겨 맞고 내려왔거든요. 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난리가 아닌데, 근데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미 추세선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게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나가 그나마 유럽에서는 좀 괜찮은, 횡보하고 있지만 뒷단에서 놀고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도 강하게 살아있긴 한데 추세는 약간 내려오는 방향으로 꺾였고요. 여기 보면 고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점도 내려가고 있죠. 주가상.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약하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0일 맞고 두들겨 맞고 내려왔거든요. 지금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죠. 보면 상단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하단에서 이제 헤매는 애들도 있어요.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급등해서 난리쳤던 나이가 거래세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발표된 국내 자산운용사들 매수를, 최종 매수를 매도보다는 늘려라, 매수 우위로 끝내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거래세였던가요? 그거 조작하는 것 때문에 급등락을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실물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이게 추세가 전환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추세장을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고, 문제는 중국 당국이 시진핑 독재 체제에 들어가서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은 잡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환율을 보면 엔화 환율이 7.3위안, 달러당 7.3위안만 올라가면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두드려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뭐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도, 미국하고 중국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 자본 이탈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미안화 환율이 상승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브라질이거든요. 이거 인도입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가장 지금 센 동네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지수로 놓고 보면 미국 지수 괜찮은데 강도는 아직 살아있다. 유럽은 아닙니다. 강도가 깨져 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깨져 있죠. 일본은 강도가 살아있긴 한데 깨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올해 전반기 8월 실적 시장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밀려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드렸는데, 아직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점을 찍고, 이제 이 정점을 다 직전 정점을 못 찍고, 직전에 있었던 정점이 여기죠. 여기를 못 뚫고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열뚫고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경제 지표상으로는 이게 통화 정책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타고도 다시 급등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 갭이 너무 작아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상황 전개상, 지표 상황 전개상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미국의 그 GDP 트래커라 그래가지고 좀 미리 경제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향후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 3분기 성장률은 높을 거라고 대부분들 예측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연두색이 실제 GDP고요. 실제 GDP. 이거는 애틀란타 연준에서 예측하는 거고, 요거는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예측하는 건데 너무 벌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애틀란타 연준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꺼지고 있는 것 같다가 뭐 예를 들면 리테일 세일이라든가 혹은 PC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세인트루이스 연준처럼 여기 마이너스 0.07이라고 찍혔죠. 이런 형태는 아닐 겁니다. 3분기는. 4분기는 지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패턴을 유지할지가. 그리고 3분기가 이렇게 만약에 애틀란타 연준처럼 많이 세게 올라가면 4분기는 그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거든요.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가 여기 미치듯이 올라갔죠. 바닥 찍고 세차게 100달러 뚫고 내려갔다가 세차가 지금 밀고 올라가고 이거 보면 강세가 탕탕 2번이나 튀었는데,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주황색, 이게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리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야 우리 대응할 거야, 생산 쪽에서 그거 얘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지 않고 밀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치겠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거 야르데인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CPI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3개월 전 증감률이거든요. 파란 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이게 연두색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추세도 내려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내려오고 있느냐, 최신 추세도 내려오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이거 보면 이제 전체가 이거고, 요거는 이제 내구재, 밑에가 비내구재. 보시면 1년 전이나 지금 3개월 전이나 그렇게 마이너스 영역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서비스 업종이, 에너지 제외한 서비스 업종이 그나마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업종에 있는 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강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밑에 보면 두 가지. 이게 지금 임대료거든요. 임대료 관련된 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내려오고 3개월치 전 3개월 전도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집 주인들이 느끼는 임대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도 임대료 하려면 뭐 어느 정도 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오는 강도가 조금씩 주는 거 아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툭툭툭 떨어졌는데 최근 3개월 보면 떨어지는 강도가 줄었죠. 3개월간 요거 떨어졌습니다. 여기 3개월간 보면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죠? 1, 2, 3, 1, 여기서 2개월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죠. 4개월치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떨어지는 강도가 살짝 줄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게 진로우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주택 렌탈 관련된 지수거든요. 보시면 렌탈이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 멈춰서 횡보하죠. 이거는 내려왔다가 다시 들렸다, 이거 왔다 갔다 하죠.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뉴욕, 휴스턴, 시카고, 샌디에고 뭐 이런 데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렌탈 할 때 임대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하고 임대료 관련된 지수가 인플레이션의 일단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못하고 쭉 살아서 약간씩 허우적대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그런 요건으로 갈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마도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를 뭐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쉽게 던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 그렇게 오판하고 난리를 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말을 하는 거겠지만, 그거 이외에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움직임이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중요한 심리 지수가 미시건 심리 지수하고 컨퍼런스 보드 심리 지수 두 개거든요. 가계 심리 지수가. 이게 이제 미시건 심리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게 발표되거든요. 70, 이거 두 가지 합해진 겁니다. 현재 상황하고 미래 상황하고. 근데 요 두 가지 합한 걸 보면 마이너스 2.9 빠졌죠. 그런데 밑에 게 이제 현재 상황을 얘기한 거거든요. 걔는 마이너스 1.2 빠졌는데,
이건 미래치 향후에 대한 측정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4.1 빠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안 좋아졌다고 보지만 미래 상황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측정한다는 거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컨퍼런스 보드 심리 지수거든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쭉 빠지는 강도가 좀 빨랐습니다. 한 번, 두 번 튀고 쭉 빠졌어요. 이게 미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요게 미래 예측 상황이고 이거는 두 가지 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에 보면 지표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짧은 기간에 비즈니스 컨디션은 어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노동시장은 어때? 소득은 어떨 것 같아라고 묻는데 이전에는 좋다라고 하는 게 나빠질 거,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게 나빠질 거라고 하는 것보다 높았어요. 전부 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보면 단기 텀에 사업 접근은 어때라고 물어보면 이게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빠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소비자 평가를 놓고 보면 노동시장 보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빠질 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요거는 그 소득 부분인데 뭐 아직은 높지만 좋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퍼센테이지가 높지만 이전에 비하면 여기 17.8%하고 9.9였거든요. 거의 2배 차이가 났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수가 개선되는 것처럼 이 최근에 깔딱깔딱 되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런데 그게 수그러들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유럽이에요. 유럽의 ESI 지수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가 가계의 여러 가지 심리 지표를 포함해 놓은 건데 그게 파란색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위에 있는 거 고용에 대한 기대치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유럽은 이미 올 초에 잠깐 반짝했다가 계속 깨진 지 시간 꽤 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깨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리고 이게 중국인데요. 중국은 안타깝게도 이제 6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2분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3분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걸 볼까요? 밑에 이겁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다 깨지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그렇죠? 잠깐 들렸다가 1분기에 위드 코로나 가면서 깨졌죠. 이거 보시면 잠깐 들렸다가 또 깨졌죠. 이거 잠깐 들렸다 깨지죠. 이거 잠깐 들렸다 깨졌죠. 전부 50대 미만 밑에 있고 그나마 이제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50 위에 있어요. 이거 가격이에요, 가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PPI하고 CPI가 마이너스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와서 디플레이션 얘기들을 간간히 뉴스 중국 보도에서 듣고 있는데 가격 지수는 아래 방향으로 지금 아직은 계속 추세적으로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여기 보시면 소비할 거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 소비 저축 투자인데 물론 소비도 24.5%가 소비할 의향이 더 소비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고 1.2%가 전분기 대비 증가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58%가 더 저축하겠나요? 사실 저축, 모어 세빙. 그리고 0.1% 늘었으니까 물론 소비하겠다는 건 1.2 늘었고요. 저축하겠다는 건 0.1 늘었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영역이 어디서 뺏어왔냐면 자리를 투자하겠느냐에서 뺏어왔어요. 더 투자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1.4%도 빠졌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투자 영역이 빠지고 저축 영역하고 소비 영역이 조금 땡겨온 거예요. 근데 소비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 과거 패턴 보면 2021년도에 보시죠.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는 이 정도 밸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터진 뒤에 이렇게 밸류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2021년 1쿼터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축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과거 패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지금 저축하겠다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국이 내수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이 사실 이게 보이거든요. 저축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톰슨 로이터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측정치가 그렇게 높진 않고, 그러니까 역사가 길진 않고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지되진 않는데 최근 보시면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확 급등했다가 소비 심리지수가 쭉 빠졌죠 다시. 중국 소비 심리지수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업가들 PMI 지수거든요. 이게 제조 PMI 지수입니다.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보시면 파란색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시면 제조업 지수가 자 안 좋아 38.8까지 갔다 39.1, 뭐 45.1까지 갔다 40 이렇게 바닥에서 좀 들리는 데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 파란 영역에 있어서 제조업 PMI 지수는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만 지금 혼자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업가들이 느끼는 심리 지수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면 데이터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글로벌 무역입니다. 이거는 UN 산하개발협력연구원 회의, 개발협력회의 거기에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바로 그 분기의 그 국제 무역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 이 물건들 제품들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보시면 최종적으로 0.06 정도로 찍혔거든요. 거의 전분기 대비 안 늘어난 거죠, 이거. 그런데 이 상황인데 3분기에 보면 전분기 대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전분기도 거의 안 늘어난 상황으로 그 물자가 움직였는데 글로벌에서 3분기에도 그런 형태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마이너스로 안 떠진 게 그나마 다행이고, 물론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전분기에도 2%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한 요 정도 나오는 거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름 휴가나 이런 부분들의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관광 수지나 이런 것들은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물동량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심리지수를 나타내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 제품의 움직임들이 글로벌 움직임이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게 서비스업 지수거든요. 서비스업 PMI 지수인데 얘도 보시면 이 빨간 영역에 있던 애들이 파란 영역으로 들어왔죠. 일본이 지금 여기 재팬이거든요. 일본이 그나마 선두주자를 잘 보이고 있는데 일본도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수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9월에. 왜냐하면 지금 그 방산소 오염수 방류하면서 중국에서 싹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 넘어가기에 좀 꺼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오사카를 한번 갔다 왔을 때도 가서 음식 먹는데 조금 꺼리낌이 있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 먹기가 좀 꺼리낌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역시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삼시세트를 먹어야 되는데 일본 가서. 그래서 일본 서비스업 지수가 다음 달, 그 다음 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악화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그나마 서비스업이 받치고 있었는데 이제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미국 경제가 혹은 글로벌 경제가 잘 버티면서 가고 주식시장이 최근처럼 위로 밀려 올라왔다가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내년도 빨라야 내년도 상반기에 뭐 기준금리를 연준이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만약 경기 사이클이 잘 돈다면 굳이 연준이 내려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각이나 기업의 그 차입금리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게 미국의 그 신규 자동차 5년 60개월이니까 5년 그 리스비 있잖아요. 할부금 금리입니다. 이 지금 7.8%예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난리쳤던 때 있었죠. 상당히 경제가 좋았던 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그리고 요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거든요. 얘는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2%예요. 얘는 담보물이 없잖아요. 오토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가 담보기 때문에 얘는 그 담보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겠죠. 얘는 아예 담보가 없죠, 지금. 22%네, 지금. 카드 그 이자율은. 얘가 24개월 그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시중 대출. 얘 지금 11%입니다. 얘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게 모기지 대출입니다. 지금 7.28 30년, 그다음에 15년 고정 6.55인데 고정이 여기 보시면 이 장기 차트거든요. 얘가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지금. 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만큼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2000년, 그러니까 거의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금리의 상황에서 지난번에 임차로 보여드렸죠. 좀 전에 그 무디스에서 나왔던 자기 중위권 소득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소득의 30% 가까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임대료는 그렇게 내려간 영역도 있지만 올라간 영역도 있고 횡보하는 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압력도 있겠죠. 이 개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새로운 사이클을 다시 돈다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여기서 새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든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커머셜 문제, 그러니까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 재반 환경에서 경제 시스템이 다시 도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지금 살아남은 게 두 개거든요. 고용 지표가 계속 잘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PC하고 리테일 세일이 잘 살아서 움직인다는 점, 이 두 가지인데 이게 계속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신규 고용하고 신규 해고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아직은 고용 숫자가 30만, 신규 고용 숫자가 30만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간 아직은 괜찮은데 이게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고용 지표가 만약에 증가해서 더 이상 멈추고 증가하지 못하면 전체 고용 수가 PC하고 리테일 세일이 과연 지표를 받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매번 경기 사이클 정점의 연준은 과거와는 다르게 자기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뭔 일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SVB 사태가 터져서 지난번에 한번 연준이 커버를 해서 잘 넘어갔죠. 근데 SVB 사태는 사실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자산 운용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운용이 금리가 급등하는,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운영한 개별 그냥 은행의 액션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래서는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경제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 전체를 놓고 보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일이 터지질 않아서 잘 버티고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큰일이 안 터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안 터진다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겠느냐. 상당히 많은 경제 인구들이 고용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전체 고용인 수를 보면 알죠. 상당히 많은 경제 인구가 고용이 돼 있고, 거기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 배터리, 뭐 전기차, 반도체 이런 공장들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블루 칼라들의 고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리가 저렇게 전반적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못 견디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파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확 뒤집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가능할지. 일단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